딸이면 지워주세요. 베트남 남초 현상의 진실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 시골 가면 또 딸 낳았다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한숨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하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옛 이야기가 2020년대 베트남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현재 베트남 정부는 딸만 둘 낳으면 현금 지원 같은 실제 정책으로 성별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들리지만 배경은 묵직하죠. 오늘은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초 현상,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그렇다면 베트남의 성비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볼까요? 출생 성비부터 이미 여아 100명당 남아 111명 수준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자연적인 성비가 보통 105대 100 정도라고 하니까요. 베트남은 그 격차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낙태의 비율이 꽤나 큽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 여아는 낙태가 되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세가 누적되다 보니까 전체 인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요. 2006년 이후 출생 성비가 계속 높아져 현재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9.8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2년 이후로는요. 112대 100 이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고착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향후 10년 뒤인 2034년 정도가 되면요. 베트남 전체 인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50만 명이나 많아질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2059년까지 지속되면요. 그 격차가 250만 명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UN 인구 기금에 따르면 지금처럼 성비가 교정되지 않으면 2035년에는 남성의 인구가 여성보다 10%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트남 국내 한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도 심각한 남초 현상이 벌어져서 중국을 따라갈 것이다. 중국의 차이리 문화가 베트남에도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3,490만 명이나 많았고요. 인구 정책의 여파로 결혼 못한 남성이 3천만 명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베트남의 규모는 작아도 추세만큼은 중국 못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이 오랜 기간 유교 문화 영향권이 있었고요. 전통적으로 집안에 대를 잇는 것은 아들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현대 베트남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고용률이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과거 관습에 묶여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가족계획의 변화를 꼽는 이들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녀를 6명, 7명씩 많이 낳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언젠가는 아들 하나 나오겠지라고 운에 맡기는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베트남도 소가족, 핵가족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균 출산율도 2점대에 속하고요. 출산 자녀의 수가 줄다 보니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을 보자라며 태아 성별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특히 초음파 등 성감별 기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일부 부모들은 임신 때 성별을 알아보고 여자아이면 중절을 하거나 혹은 유산을 일부러 시도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베트남 남초 현상의 밑바닥에는 아들은 금이요, 딸은 걱정이라는 오래된 인식이 깔려 있고요. 거기다가 의료기술의 발달, 가족 규모 축소, 경제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아 증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남초 현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결혼시장입니다. 남초 국가에서는 종종 신부 부족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지금 제 나이대가 90년대인데 이때만 해도 성비가 105대 100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100명 중에 5명 결혼 못하는 거죠. 거기다 베트남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 외국 남성 간의 결혼이 많은데요. 2024년 10월까지의 국제 결혼 수가
18,20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90%가 베트남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의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정작 베트남 국내 총각들 입장에서는 원체 여성 수도 적은데 그마저 해외로 시집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 남자들이 더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신부를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경우를 보면요. 국내 여성 부족을 베트남이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주변국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한 사례가 다수 발생을 했어요.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팔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신부로 삼는 중국인들의 사례도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국제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랑의 국경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이나 대만 가서 잘 정착해 행복하게 사는 건 좋지만 베트남 국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베트남이 남초 국가가 되면서 벌어질 향후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신부 부족이 극심해지면 다른 나라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국제 결혼 시장이 좀 더 커지겠죠. 베트남보다 상대적으로 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지역에서 국제 결혼이 많이 성행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결혼비 상승 엄청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혼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결혼식 한다, 혼수한다, 한다 하면 1억씩 나가고 거기다가 집까지 사야죠. 그렇게 되면 4억, 5억, 10억이 있어도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 지참금인 차이리가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주는 대가로 신부 측에 건네는 돈인데요. 중국의 1인당 GDP로 봤을 때는 연봉 5년에서 최대 15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공통적으로 남초 국가에서 발생한 게 폭력성 증가, 성범죄 증가, 반사회적 집단 결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베트남 국내 치안에도 문제를 줄 거고요. 사회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1등 누구죠? 우리나라입니다. 출산율 붕괴된 거 왜죠? 결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출산율이 바닥이 나고 있었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인 1가구 정책하다가 아들만 낳고 딸 숨기고 낙태하고 유산하다가 결국엔 출산율 바닥을 찍었습니다. 베트남도 이대로 지속되면 출산율 한국, 중국, 대만 다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속도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베트남 아직까지 젊은 나라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꽤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증가하는데 출산율 감소한다. 우리나라형 초고령화 패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트남 아직 되돌릴 시간은 있습니다. 한국의 1990년대 초 제 나이대 출생 성비가 116대 100까지 치솟았지만 사회 캠페인, 법 개정, 의식 변화로 지금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진 않죠. 그거는 그런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일단은 출생 성비 제대로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한국도 불과 30년 전에는 아들, 무조건 아들 외쳤지만 지금은 딸바보 국가 1위가 됐죠. 베트남도 그 시기가 언젠간 올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 전에 한 세대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분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